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똑같은 길을 따라 운행돼온 울산 시내버스. 이 도시 성장에 발맞춘 변화가 시급합니다. 때문에 울산시는 대대적인 노선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고쳐야 시민 여러분 모두가 만족하실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시사진단에서는 울산 시내버스 노선 개편 진행 상황과 이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좀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울산시 육원철 버스 택시 과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주된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버스 노선 개편이겠습니다만 지금 울산시 버스 택시과 이런 굵직한 일들을 하시면 평소에는 좀 어떤 업무를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버스 택시과가 부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의 발인 버스와 택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시내버스 이용객이 하루에 한 21만 6천 명 정도고 택시도 하루에 한 16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로 시내버스가 효율적으로 시민들의 불편함 없이 잘 다니게 하고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적정한 택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큰 변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렇습니다.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울산의 시내버스 노선이 1997년 광역시 승격 이후로 처음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 노선 개편을 일단 진행하게 된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시내버스 이용객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객을 정대시키기 위해서 시민 중심의 노선을 좀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광역시 성격 이후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건설이라든지 도시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은 기존의 노선 체계를 웬만하면은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로 노선을 수정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의 도농 복합 지역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넓은 면적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시민분들의 시내버스 요구에 대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이용객이 대폭 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가 해제되고 난 이후에 이용객이 어느 정도 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만은 그간의 교통 이용 패턴이 변화되는 관계로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이용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 변화된 도시 개발에 따른 가장 적합한 지리적 여건에 부합하는 노선 개편을 좀 추진해야 되겠다는 좀 판단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선 개편을 추진하려면은 물리적 기반이 좀 확보가 돼야 됩니다. 예. 그게 저희가 말하는 버스 공영 차고지입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금 현재 노선 개편의 중심 축으로 우리가 삼고자 하는 맹촌 차고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 일일 평균 운행 거리는 약 한 305km 정도 됩니다. 예. 다른 7개 특강역시에 비해서 가장 길기도 하고 또 불필요하게 장거리를 운행하는 노선이 좀 많아서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영 차고지 4개소가 다 외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용객이 다 하차한 이후에도 어쩔 수 없이 종점까지 운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인 맹촌 차고지 공사 시기와 맞춰서 물리적 기반이 확보된 이후에 한번 우리 울산시 시내버스 전체에 대해서 한번 개편 작업을 진행해보자. 이런 취지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과장님 추진 배경을 뭐 길게 말씀해 주셨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제 할 때 됐다, 해야만 한다라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럼 어디에 지금 초점을 두고
이번 노선 개편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노선 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사항이 뭔지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거의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마 느끼시는 불편한 점도 제가 느끼는 상황하고 똑같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 번째, 버스가 몰려오는 현상입니다. 아하. 버스 노선은 많은데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한번 놓치게 되면 네. 버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 사항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굴곡 노선입니다. 버스의 경영 수지를 좀 낮게 하기 위해서 승객을 많이 태우기 위해서죠. 버스가 여기저기를 들려서 삥 돌아간다는 거죠. 삥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하게 버스가 굴곡진 구간을 다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빨리 나는 목적지에 가고 싶은데 둘러다니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 그다음에 가장 큰 요구사항이 배차 간격 단축입니다. 내가 다니는 버스가 좀 더 정시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에서 빨리 다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시내버스의 특성상 완전 해소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은 버스 이용을 기피하는 중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번 노선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고 기존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하고 한정된 우리 버스 자원을 효율적으로 좀 재배치해서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어쨌든 어떤 데이터를 좀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진단하신 거 아닙니까? 그 진단 자체는 아주 잘 된 것 같은데 노선 개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 시민들이 좀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시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도 많이 주시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현재 만들어진 노선 개편안은 교통카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시 버스 이용객이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하루에 한 21만 6천 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96% 정도의 이용객이 교통카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카드 데이터를 잘 활용만 하면은 이용객의 이동 패턴이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가 성차 시에는 카드 태그를 하지만 하차 시에 카드 태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객의 도착지 자료는 별도 분석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기관에서 개발을 했고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검증된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은 하차 태그 없이도 도착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러한 분석 결과를 저희가 검증을 거쳤고 전문가의 자문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통해서 노선 개편안을 추진하게 되었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시민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노선 개편안의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의 효율성을 먼저 검토를 좀 했습니다. 중복되거나 노선이 가다한 구간은 이용객의 출발지와 목적지 통행량을 분석하여 통합 여부를 1차적으로 좀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거리 노선 같은 경우에는 1회 왕복 운행거리 50에서 60km를 기준으로 그 기준을 초과하면은 노선을 단축하든지 아니면 직행좌석으로 전환하든지 하는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꼭 필요한 노선은 이 기준에 다소 부합하지 않더라도 존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굴곡진 노선에 같은 경우에는 굴곡진 구간의 통행량을 분석해서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노선을 직선화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버스 노선을 개편하더라도 이용객의 80% 정도는 반성 없이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그런 아주 기본적인 기준을 잡고 진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선이 연결되지 않는 구간이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구간은 최대 한 번의 환송으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인근의 노선을
조정 연결하는 작업 또한 거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말에 이 버스 노선 개편 관련해서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고 지금 이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민 의견 어떤 의견들이 좀 많이 나왔는지 직접 한번 들어볼게요. 예, 시민들께서 시에서 마련한 노선 개편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신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개최한 5개 구군 현장 설명회 때도 현장에서도 의견을 주셨고 예. 인터넷이나 전화 심지어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예. 의견까지 주신 바 있습니다. 예. 지난 4월까지 한 총 500여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의견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목적지까지 한성 없이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아, 중요하죠. 네, 그런 거. 노선이 너무 부족하다. 노선을 오히려 정설해 달라. 그리고 노선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좀 노선 통합을 반대한다. 예, 있었습니다. 시민들께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개편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경우가 대다수였고 그렇지만 노선 개편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일부 있었습니다. 예.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꼼꼼히 살피면서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목소리가 좀 나왔겠습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선이 좀 나오기를 바랍니다. 노선 개편 진행 이유와 그 기준 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해보죠. 자, 오늘 시사진단은 유건철 울산시 버스 택시 과장과 함께 울산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기대 효과 또 그 외 울산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시내버스 개편 이후에 시민들께서는 어떤 기대 효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노선 개편으로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먼저 시내버스 평균 배차 간격이 현재는 한 31분 정도입니다. 예. 노선 개편이 완료되면은 4분 정도 감소한 한 27분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버스 운행 횟수가 현재 하루에 한 5,064회 정도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노선 개편을 통해서 13% 정도 660회가 증가한 총 한 5,724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시민의 가장 큰 불편 사항인 배차 간격 단축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람쥐 노선이나 생활관광 밀착형 노선, 도심순환, 또 직행좌석 정설 등과 같이 시민의 요구와 우리 시의 지리적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내버스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현재의 노선 개편안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이며 예. 수정안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네, 그리고 이번 노선 개편 시기에 또 맞춰서 버스의 차량 일부를 친환경인 수소하고 전기로 전환해서 시민들께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상 버스도 지속적으로 좀 확충해서 교통약자분들도 시내버스를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개편화 실제 좀 시행되는 시기가 좀 연기됐다고 들었어요. 연말 정도로.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까? 예, 당초 노선 개편 시기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명촌 차고지 조성공사가 완료되어야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명촌 차고지 조성공사가 당초에는 6, 7월 정도에 마무리하고 예. 난 뒤 올해 8월 정도에 노선 개편 작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촌 차고지를 조성하는 시공사가 중간에 사업을 포기함으로 네,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선계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렸고 그리고 지금 명촌 차고지 부지 내에 수소 충전소 공사도 함께 진행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충전소 공사도 지연돼 가지고 차고지 공사가 조성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노선 개편도 연기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명촌 차고지는 친환경 시내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함께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예. 국가적으로나 우리 시의 정책상 친환경 버스인데 전기 수소죠. 이 버스를 지속적으로 좀
추가 확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촌 차고지 내에는 기존의 CNG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와 수소 충전소도 동시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충전소는 설치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 재정 투입 없이 예. 민간 사업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80억 원의 사업비로 해가지고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현재 수소 충전소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공사가 각종 인허가 시에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허가가 지연돼 가지고 공사 착공이 좀 늦어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공사하고 공사 간섭이 어느 정도 발생함에 따라서 차고지 공사를 잠시 보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소 충전소 공사 거의 마무리되면 차고지 공사도 함께 추진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연기된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민들께서 알겠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노선 개편안이 좀 시행됩니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확히 좀 나왔습니까? 일정이? 저희가 뭐 공사 진행에 따라서 조금은 변동이 가능하겠지만은 차고지 공사가 10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10월에 마무리. 그러면 11월 달 중에 버스 업체의 사무실도 이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부대 시설도 어느 정도 조성해야 됩니다. 그게 11월 중에 마무리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중에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 수정한 노선 개편안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수정안은 지금 현재 작성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게 마무리되면은 버스 업체와 또 협의나 의견 청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안 공개는 한 6, 7월 이후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12월에는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이후에 이용객이 감소하면서 그 상황이 좀 더 안 좋아졌다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시민들도 뉴스를 보셔서 아실 것 같아요. 뭐 적자 운영, 시내버스 운영하는 게 지금 좋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적자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적자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올해 추정치 기준입니다. 우리가 버스 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이라고 그러거든요. 1년에 연간 총 한 1,600억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뭐 버스 구입비 등을 제외한 운행 손실이라 그러죠. 운행 손실에 지원하는 예산이 전체 금액의 86%인 한 1,375억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손실지원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원가에 못 미치는 버스 요금 등으로 인해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항은 타자치단체에서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운행 중인 928대의 버스 운행에 필요한 운송 원가는 작년 말 기준으로 총 한 2,334억 정도입니다. 그에 반해 시민들께서 부담하는 요금 부담률이라 그러죠. 요금 부담률은 41% 정도인 955억 원 정도로서 한 1,379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버스 업체에서는 매년 요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또 시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 최소한의 인상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8월 달에 8년 만에 버스 요금을 일부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재정 지원은 운수업계에 직접적으로 예산을 지원한다는 측면보다는 이용 시민의 부담 경감을 위한 간접 지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게 사실 버스는 시민의 발입니다. 울산 현재 기준으로서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고 지금 뭐 1,360억 원 가까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물론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래서 더 이 재정지원금 관리 체계가 좀 더 체계적이고 신뢰도 있게 좀 운영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재정지원금 관리 체계 이야기 좀 해볼까요? 좋습니다. 시민들께서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죠.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잘못 쓰이고 있는지 잘못 쓰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버스 업체의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과 관리에 대한 절차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매년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회계 감사를 실시합니다. 각 업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실제 소요되는 운송 원가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시내버스 업체에서 매월 우리 시에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우리 시는 재정관리 시스템을 활용해서 실제 시내버스에서 벌어들이는 운송 수익금과 그리고 버스 운행 기록 등을 검증을 실시합니다. 그럴 경우 적합할 경우에만 용도를 한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버스 업체는 지원받은 예산을 매월 집행 실적과 정빙 자료를 우리 시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후 검증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소 부족하다 싶어서 예. 올해부터는 전문기관에 별도 용역을 좀 의뢰해서 지원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에 대한 2차 검증도 시행하고 있고요. 예. 현재 쓰고 있는 재정관리 시스템도 좀 고도화해서 재정지원의 재원정률의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을 통한 2차 검증까지. 예, 알겠습니다. 울산 도시철도 1호선 사업이 300원 이상 사업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 트램이 들어온 것 좋은데요. 지금 시내버스 얘기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들어오면 시내버스의 운영 상황이 더 좀 나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계시단 말이죠. 이게 지금 개편안을 지금 짜고 있으니까 어쨌든 트램을 고려한 여러 가지 좀 방안들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계획들 좀 갖고 계신지요? 예, 트램 도입 후에 시내버스 운영 사항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면적이나 이런 것들 여건들을 감안할 때 우리 시내버스 중심의 단일 교통 수단으로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시철도가 도입된 다른 특강역시나 서구의 대도시들에서 보면은 거기서 입증이 되었죠.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우리 시는 트램이죠. 이 두 개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창출되고 또한 시내버스 이용객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트램 도입에 맞춰 버스 노선도 다시 또 일부 개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완성된다면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램과 버스 유기적인 어떤 노선 개편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지금 도시철도 1호선 트램이요, 태화강역 출발해서 삼산로 지나서 공업탑까지 간 다음에 다시 문수로 타고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신봉 로터리까지.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출퇴근 시간만한 교통 혼잡이 정말 심각한 그런 구간인데 여기에 차선 하나를 잠식하는 트램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교통 혼잡도 미리 지금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대책들 좀 갖고 계신지도 오늘 한번 들어보죠. 네, 시민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많죠. 많습니다. 먼저 교통 혼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트램은 사람과 대중교통 중심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트램이 들어오면은 승용차 이용자는 다수의 이용 불편이 예상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이용자 관점에서는 편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우리 도로가 승용차만의 공간이 아니라 그다음에 대중교통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활용돼야 한다는 그런 관점의 변화도 좀 일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용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보도와 차로 폭 축소 같은 조치를 통해서 웬만하면 현행의 기본 차로 수를 가능한 유지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차로 수가 감소될 경우에는 사전에 해정 규제라든지 주변의 우회도로 정비 등을 통해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램이 들어오고 버스 노선이 좀 편리하게 바뀌면 차 놔두고 대중교통 이용해야죠, 시민분들도.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외에 울산시가 지금 추진 중이거나 구상 중인 교통 혁신 계획들 좀 있다면 이야기 좀 해주고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과장님? 예. 먼저 작년 10월에 시행한 신복 로타리 체계 개선 사업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것 또한 버스 노선 개편과 같이 시민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고 속도와 편의가 크게 좀 개선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통행 속도가 60에서 70% 정도 증가가 되었고요. 차량 대기 길이도 일부 구간에서는 50% 이상 감소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좀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도입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리 수요 응답형 모빌리티는 DRT라고 불리는데요. 콜 방식에서 움직이는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세종이나 인천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고요. 어느 정도 검증이 끝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성안동과 우정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내년 정도에 이 교통수단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예. 운영 결과를 분석해보고 확대 여부도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강력철도와 KTX 이음을 통한 초강력 생활권 조성입니다. 지금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 울산, 양산, 부산 강력철도와 현재 사전 타당성 용역 중인 동남권 순환철도가 완성이 되면은 불경 1시간 생활권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울산과 수도권을 추가로 연결하기 위한 중고속 KTX 이음 운행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교통 관련해서 시사진단 유권철 울산시 버스 택시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울산 구석구석 여러분이 가고 싶은 곳을 어디로든 데려다주는 시내버스, 우리 시민들의 발입니다. 울산 유일의 대중교통 수단이지요.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특히 대중교통 취약 지역에 거주하시는 시민들의 편의 개선을 위한 노선 개편이 진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해 울산 전역이 더욱 가까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